네,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조사단이 1차 결과 발표에서 금융사기의 키로 불리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죠. SKT의 초기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정말 안전한 건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지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유심을 교체한다, 안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한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는 않는데요. 혹시 소비자들 직접 피해 사례가 좀 나타난 건 아직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어저께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가 나타나려면은 예. 자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예. 먹통이 돼야 됩니다. 먹통이 되는데. 예. 근데 현재 SKT가 가동하고 있는 그 FD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FDS.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앵커님 그 지금 핸드폰 쓰시잖아요. 예. 갑자기 앵커님 유심을 다른 데서 복제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속을 해오잖아요.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두 군데서 앵커님이 이렇게 접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SKT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 징후 시스템을 탐지하고 있고요. 예. 근데 어저께 청문회에서 예. 아직까지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이상 징후가 없었다. 그러니까는 두 개의 이 이상 단말기가 복제 단말기일 것으로 의심되는 단말기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시도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예. 혹시 그 지금 유출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SK의 유심 정보가 다크웹에 팔린가 하니까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에 팔린 게 예, 아니라. 예. 예. 근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다라고 확인한 거고요. 예. 그게 두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직접적인 피해, 예. 직접적인 피해라는 거, 예를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많죠. 지금 무슨 교체하러 가서 긴 줄을 서야죠. 그렇습니다. 심리적 불안감 그건 많은지만 실제 피해. 실제로 유심이 나가서 복제폰이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이 없다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서 불법 행위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단정적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냐면요. 지금 나가 있는 정보가 네 종이 나갔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고객 식별 정보라는 게 IMSI라고 불리고 우리 국민들 참 이 고생 많으십니다. 좀 이상한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게 나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증을 하는데 인증키라는 게 나갔습니다. 그거는 비밀키고요. 그거는 유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각 유심마다 고유 식별 정보가 이렇게 번호가 할당됩니다. 그걸 CCID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정보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나갔습니다. 전화번호. 그러면 이 정보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해커는 복제 유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정보가 있는데 어저께 그제 그 민간합동조사단 과기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IMEI 그러니까 단말 고유 식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디 있냐면 SKT에서는 SK 서버 쪽에도 있어야 되고 이 핸드폰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버 쪽에서는 어디 있냐면은 아까 그 유심 정보는 HSS라 그래서 홈 가입자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그런데 이 IMEI라는 정보, 단말기 고유 정보는 어디 있냐면은 EIR이라는 단말기 정보 등록 서버. 서버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아마 민간합동조사단이 뭘 이렇게 봤을 거냐면 여기에 HH 서버의 로그 기록을 분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정보가 나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쪽에 그 EIR 서버 있잖아요. EIR이라는 서버.
걔를 로그 분석을 했더니 해보니까 그거는 안 나갔다는 나갔더라. 겁니다. 자, 그러면 해커는 뭘 모르냐면 예. IMSI라는 정보는 압니다. 예. IMEI라는 정보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SKT는 어떤 단말이 이렇게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네가 IMSI하고 IMEI 정보를 다오. 두 라고 가지 요 다. 두 가지를 다오라고 요구합니다. 예. 그러면 SKT가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해커가 그걸 했는데 엉뚱한 IMEI 정보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연결을 차단합니다. 아. 그게 이제 SKT가 지금 기술적으로 이 얘기하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보호 서비스. 그런 것을 차단하게끔 요청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이용자 보호 서비스여서 이 설령 복제 유심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복제 폰이 붙으려 그러면 IMEI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해커가 그걸 유출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유심 교체 안 해도 된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유심 보호 서비스에 제가 SKT 가입자인데 보호 서비스 가입 안 해도 복제돼서 피해 입을 확률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가입해야 돼요? 네, 가입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안 하면 우리가 앵커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냐면은 자기가 공기계 이렇게 사가지고 기존에 있는 유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새 공기계에 이렇게 넣어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자의 권한인데요. 그걸 포기하고 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은 내 단말기하고 IMSI 정보를 꽉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묶은 정보를 누가 줘야지만이 네트워크에 붙을 수 있지. 그 묶은 정보를 안 주면은 네트워크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용자 유심 보호 서비스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다. 네. 반드시. 정말 그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탁 기술적으로 가입시키는 방법 없어요? 개인이 일일이 뭐 이렇게 웹에 들어가서 하는 거 말고 그거를 어저께 SKT에서도 검토를 했다고 청문회 어저께 했지 않습니까? 네. SKT에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시스템에 불안해질 수 있다. SKT가 자신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그것도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모든 그 가입자한테 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선택적으로 이렇게 아웃시킨 옵트 아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시스템이 그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심이 복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혹시 내 은행 계좌까지 접근해서 털리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네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혹시 이번에 나간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 어찌저찌 해가지고 결국 내 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 여기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게 그게 가장 걱정이죠.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설명은 나중에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SKT에서는 유심 교체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고 교수님도 그렇게 보안 측면에서는 뭐 교체할 필요 없다.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래도 유심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만약에 유심이 충분하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정보는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면 혹시 어떻게 해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IMEI 정보를 이렇게 수습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렇다면은 그 정보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은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100% 막아야 되니까 현재 나가 있는 정보를 무용지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유심에 있는 유심을 완전히 바꿔지면 새로운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이 없어지고 최근에 이제 SKT가 어저께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뭘 하냐면 기존에 있는 유심 물량이 딸리니까 지금 유심 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그 정보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유심 리셋 서비스 개발을 지금 한답니다. 유심 리셋. 그러니까 그거를 리셋하면은
똑같이 기술 쓰는 유심 거로. 교체하고 똑같은 효과를 받은 그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유심 교체를 하게 되면 뭐 교통카드 정보 다시 백업해야 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각종 되고 정보를 다시 다 해야 그리고 되잖아요. 전화번호 이렇게 백업해야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심 교체하면 거기에서 이 유심 안에는 아까 그 심 정보 그거가 있고 그 밑에 메모리가 있거든요. 메모리에 많은 정보를 그대로 두더라도 여기 있는 요것만 싹 바꿔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5월 달 중에 개발해서 뭔가 유심 리셋. 리셋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직접적인 이런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유출이 안 돼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SKT의 이 초기 대응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해킹 사태를 알았을 때 뭔가 24시간에 즉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부실했다. 혹시 교수님 보기에는 SKT가 어떤 면에서 조금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SKT는 그 법적으로 보면 24시간 이내에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과기부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잖아요. 예. 개인정보가 뭐 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게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는 판단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렇죠.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유출되면 이 72시간 이내에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여묵렬이라는 고객이라는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면 인지한 순간에 72시간 이내 정보 주체한테 그걸 통지해야 됩니다. 당사자한테. 현재 우회 2개는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뭐 논란은 소지는 있지만 24시간이다 앞서 24시간을 지켰는지는 좀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 어겼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정확하게 좀 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합성조사단이 이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 것은 아직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객들한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니까 고객들이 일단은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 보호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고객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들은 천차만별의 이 그 통신 지적 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다르니까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유심이 뭔지 그다음에 유심 이용자 보호 서비스가 보호 서비스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유심 교체를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런 초동 보행 단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저께부로 청문회에서 이 SKT의 유영상 대표님께서 이 어제부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 사고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통보를 받은 겁니다. 초동 대응 단계에 있어서는 SKT가 실제로 고객들한테 잘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조금 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왕에 요즘 해킹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또 이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 기술도 발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이다.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성 코드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인공지능한테 알려주면은 물론 이제 그거를 잘 해야지 안전이라 그래서 잘 안 알려주지만 잘하면은 알려줍니다. 악성 코드를 어떻게 하고 또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취약점을 이렇게 보고 저 시스템에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공격해라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킹 기술이 발달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을 또.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이 악성 코드가 진짜 악성 코드인지 아니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보안 관제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SKT 입장에서는 그 해킹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던 최상의 능력을 가진 해커가 SKT망을 공격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대 AI의 싸움이기도 하네요. 보안, 그렇습니다. 해킹과 보안 모두 있잖아요. 이용하는. 물론 이제 SKT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체계를 일부 갖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고도화된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에 따른 현황과 대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웅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